사는 건 힘듭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버겁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을 만큼 지쳐버립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사실의 막막함을 느끼고 그 하루를 살아내는 데 있어 특별한 의미를 찾지 못할 때마다 이유 없는 허무함에 휩싸이곤 합니다.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스스로에게 부여된 책임에서 벗어나 그저 멀리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살아야지, 행복해야지라고 말하지만 그 말조차 가끔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죠.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의무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버텨야 한다, 참아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 같은 말들이 격려처럼 들리기보단 마치 짐처럼 어깨를 누를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 혼자가 되고 싶은 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무엇에도 끌려다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품고 있죠.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진심을 털어놓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렇게 우리는 고립과 연결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내면의 갈등은 어쩌면 너무나도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복잡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행복하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 하지만 정작 그 행복이 어떤 형태인지조차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사랑을, 누군가는 성취를 통해 행복을 정의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손에 넣었을 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의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헤맵니다. 나라는 존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하지만 꼭 거창한 이유가 있어야만 삶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중요한 건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쓰러질 듯 일어서는 날들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내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하찮게 느낍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남들처럼 잘하지 못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같은 생각이 꼬리를 물죠. 그때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고민조차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감정이라는 것을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결들조차도 사실은 삶의 한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이런 생각을 반복하며 살았고 지금도 가끔은 그 감정 속에서 허우적댑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일기를 쓰며 어떤 이는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또 어떤 이는 하염없이 걷는 것으로 하루를 견디고 있겠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하면서도 다시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끔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살아가기 위해 행복을 찾는 걸까?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저 존재함 자체가 목적일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하루도 그냥 그런 날도 존재의 이유로 충분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어떤 생각과 감정 속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괜찮다고. 당신이 취약해졌던 그 시간들도 도망치고 싶었던 그 순간들도 모두 당신의 일부이고 그것마저도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할 당신이라는 존재의 정당한 일면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불완전하기에 더 깊은 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무언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감동적인 이벤트, 커다란 성취, 눈에 띄는 변화만이 우리 삶의 진짜 의미를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루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들의 조각들입니다. 마치 퍼즐처럼 연결된 이 평범한 순간들은 때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흔해서 소중함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시해 보였던 장면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찬란한 배경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들과 나눈 시시콜콜한 이야기,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연인과 도란도란 나눈 농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보고 웃어주는 가족의 눈빛. 이런 평범한 장면들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행복의 정수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또 어떤 날에는 눈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몰랐지만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실은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은 과장되거나 현란한 장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인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와 함께 나눈 소박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분하게 여기고 있는 이 순간들, 지하철에서 졸며 이동하던 그 시간, 슈퍼에서 장을 보며 들었던 배경음악, 밤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떠오른 생각들이 언젠가는 돌이켜봤을 때 가장 그리운 장면이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의 가치를 미처 알지 못한 채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도 당신은 아마 커피를 마시고 있거나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소음에 살짝 짜증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각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의 감각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지쳐 뭐가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루하지? 라고 불평할 때조차 그 반복의 틈새 속엔 수많은 작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을 걷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같은 카페를 들르지만 음악이 다르고, 같은 집에 들어서지만 그날의 기분은 또 다릅니다. 어쩌면 인생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아주 작고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모든 일상이 지금만 누릴 수 있는 것이란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와 걱정 사이에 갇혀 현재를 놓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를 붙잡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날에 미리 무게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감각은 오직 지금, 바로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입안에 감도는 커피의 맛,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바람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이란 기적을 구성합니다. 이런 관점을 조금만 더 갖게 되면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기적처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내 입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오늘 이별을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병원 침대 위에서 움직일 수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지루하다고 여기는 하루는 사실 그 자체로 선물입니다.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죠.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아무렇지도 않은 날에 웃음을 터뜨렸나요?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걷다가 하늘이 너무 예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본 적은요? 그렇게 일상의 틈 사이로 스며드는 감정들은 어쩌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숨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채지 못한 채 바쁘게 지나가 버리지만 어떤 감정들은 그 순간에만 존재하고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한 걸음 느리게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겁니다. 걷고 있을 때는 이어폰을 빼고 도시의 소음을 들어보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과 온도를 조금 더 천천히 느껴보는 것이죠. 그렇게 의식적으로 현재를 느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수많은 소중한 것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삶은 수많은 장면으로 이루어진 영화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클라이맥스 장면만 기억하려 하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평범한 컷들을 놓치죠. 하지만 진짜 감동은 바로 그 컷들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배경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진짜 삶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신은 이미 그 찬란한 풍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몰랐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순간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장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생각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다가도 문득 찾아오는 불안감이 마음을 흔들고 근거 없는 두려움이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특히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겁을 먹고 때로는 너무 빠르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이며 동시에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불확실성은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릴 만큼 강하게 다가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제적 위기, 예기치 못한 이별, 사랑하는 사람의 병, 또는 그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우리는 무수한 변수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변수들은 종종 우리를 겁에 질리게 합니다. 이 상태가 과연 끝나기는 할까? 라는 질문은 종종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지는 우리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 때 인간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측하려 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름의 확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하죠.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선택한 길이 틀렸으면 어쩌지? 앞으로 더 나빠지기만 하면 어쩌지? 이런 질문들은 불안을 증폭시키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안을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센 소나기가 내릴 때 그것을 피하려고 도망가기보다는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요. 소나기는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소나기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 그 경험은 전혀 다른 의미로 남게 됩니다. 불안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 되지만 그것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결국 지나가리라는 것을. 그러나 문제는 그 지나갈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모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은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해결되거나 혹은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 해결의 의미를 바꾸게 됩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우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누군가는 그 풍경을 보며 슬픔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차분함을 느끼죠. 똑같은 풍경인데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가짐에 따라 그것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삶의 문제들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절망의 이유가 되지만 같은 문제를 겪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를 키우거나 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휘둘릴 때 가장 필요한 건 아주 단순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너무 흔해서 뻔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가장 흔한 말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이 주는 힘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혼란이 영원하지 않다는 믿음, 지금 이 어둠 속에도 언젠가 다시 빛이 비출 수 있다는 희망.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서 때론 실패의 결과에서조차도 새로운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닫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문이 닫혔다면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창문이 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방향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에 잠식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마시는 차 한 모금,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음악 한 구절,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사소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런 것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를 완성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이란 현실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을 견뎌낸 지금의 당신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복잡한 감정들도 괜찮다고. 지금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터널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지금의 당신은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더 깊은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고 흔들리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삶의 어딘가에서 크고 작은 균열을 경험합니다. 그 차이는 단지 그것을 얼마나 숨기고 사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인간답고 그 결핍과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당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운이 좋지 않았던 날이 있었을 뿐입니다. 단지 어떤 상황에서 잘 대처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며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무엇을 잘해야만, 누군가에게 필요해야만, 어딘가에 완벽히 적응해야만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존재의 의미는 외적인 성공이나 인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함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위로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선과 평가 속에 노출됩니다. SNS 속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더 나아 보이고 누군가는 더 빠르게 성공하고 누군가는 더 멋지게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자꾸만 작고 못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교는 완전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과 실제의 삶 사이엔 커다란 차이가 있고 누구나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부족하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행복의 평균값이라는 개념은 이런 생각에 균형을 가져다주는 말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일시적으로 큰 기쁨이나 큰 슬픔을 겪더라도 결국 자신의 평소 정서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어도 큰 실직을 겪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이 가진 정서의 평균값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행복은 특정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리듬 속에서 생기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건 계속해서 뭔가를 성취하거나 외적인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 삶을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닌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나를 잠시 쉬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단순히 고통을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자아를 덮어두고 잊으려 하기도 하지만 진짜 치유는 그 상처를 인정하고 마주하고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고 충분히 약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 그 고백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백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존재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 슬픔, 외로움, 분노, 질투,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자연스럽게 겪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회복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털고 일어나고 어떤 이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다시 걸음을 떼기도 합니다. 모두 다 옳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느린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만의 리듬으로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잠시 멈춰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의 당신은 상처받고 취약했지만 지금의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의 당신이 불완전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그 불완전함마저 품고 있는 적당히 불완전하고 적당히 완전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존재라는 선언. 그 선언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이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